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안 변호사님, 혹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금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엄청 많죠. 연령별, 사업장별로 지급되는 보조금 또는 지원금, 명칭은 좀 다르지만 여러 종류의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허위로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런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이런 지원금, 보조금이라고 하면 가장 흔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실업급여일 텐데 이런 것 말고도 보조금, 지원금 많죠? 그렇죠. 예, 어떤 사회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연령별로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오히려 반대로 중장년 또는 고령자들을 조금 지원하는 의미에서 고령자 고용 지원금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분들,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고용했을 때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있고 여러 종류의 지원금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지원금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업종,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있죠. 그렇죠. 제가 방금 전에 어떤 연령을 기준으로 특정 부류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사업장의 특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보조금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명의화를 보육하고 있는 기관에 지원해주는 인건비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요양보호기관에 지급해주는 인건비와 같은 그런 지원금도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사업주나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또는 약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허위로 지급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면 이렇게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당연히 환수 조치될 텐데, 이 이외에도 어떤 제재 조치가 있을까요? 네,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는 제재 부과금이라고 해서 받은 돈만 돌려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돈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따른 제재, 네가 잘못했으니까 뭔가 벌금 또는 과태료 같은 걸 더 내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제 행정처분이긴 하지만 이게 2배 내지는 5배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5배를 제재 부과금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 부정 수급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허위 사실을 가미해서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허위 사실을 기초로 신청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고용보험법 등에서 관련 부정수급에 관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회사뿐만 아니라 행위자인 대표자 또 처벌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법인인 회사 자체가 부정수급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 회사가 부정수급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대표이사라든지 아니면 실제 담당했던 담당자들까지도 다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만약 특정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등록된 근로자, 명의자와 공모해서 서로 지원금을 주고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모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까지 했다고 하면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회사가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부정수급받는 과정을 방조한 것이 아니고 공동정범, 즉 공범에 이르기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수급을 하기는 했지만 고용노동부 등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제재 부과금 같은 것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정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정수급으로 받아간 돈이 많아서 특별히 자진 신고 기간을 두고 그 자진 신고 기간 안에 자진 신고한 사람들의
한해서는 제재 부과금을 면제해주는 또는 감면해주는 그런 기간을 막 두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자진신고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내가 받은 또는 내가 부정적으로 받은 보조금 또는 지원금에 대해서 자진신고 기간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것이 경과했는지 아닌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확인을 다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자진신고 기간이 다 경과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나는 자진신고 뭐고 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진신고라는 것이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 반드시 참작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도 있기 때문에 혹시 자진신고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마냥 자진신고를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잘 참작을 해서 자진신고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정수급 건수와 가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그 제재나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액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수급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정수급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위사실로 공공기관의 돈을 편취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사기입니다. 그리고 사기라는 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 유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